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6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선생님이 칠판 앞에 서서 이 빔 프로젝터로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총평을 이제까지는 해왔는데, 이번에는 혹시 뭐 그전에 적자생존 모의고사 뭐 해설 강의, 토파보기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은 뭐 이런 그 촬영 방식에 익숙할 텐데, 뭐 아닌 친구들은 좀 다소 당황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총평을 좀 빨리 촬영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또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연구실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토파보기 영상은 따로 제공을 할 거고요. 1번부터 20번까지의 분석 및 해설 강의는 우선 총평이니까 뭐 시험 범위야 뭐 모의평가, 뭐 수능 전범위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3학년들이 치르는 혹은 뭐 수험생들이 치르는 시험은 전부 다 전범위니까 이거를 분류를 해봤죠. 아주 사이좋게 1단원부터 5단원까지가 전부 다 4문제씩 출제가 되었고요. 많이 틀린 문제를 보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많이 틀린 거를 7개를 뽑았어요. 여기서 통계가 3개가 다 와 있죠. 뭐 이거는 뭐 별로 색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복지 통계는 분명 그전에도 진짜 뭐 통계 게임에서도 강조를 했고, 뭐 적자생존 모의고사 6월 모의평가 전에 이 토파보기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는 약점 공략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여러분이 통계 문제를 틀릴 때 분모를 제대로 못 봐서 틀릴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이게 뭐 교집합이 주어졌다, 뭐 여집합이 주어졌다, 비수급자 얘기하는 거죠. 이게 주어지면 눈치를 좀 채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문제를 내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구나. 어찌 보면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도 남습니다. 문제가 쉬웠다는 게 아니라 이번 시험 틀린 친구들도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잠깐만, 내가 15번을 틀렸어. 난 복지 관련된 통계 문제를 못 푸는 건가?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못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시험에 꼭 이걸 놓쳐야 되느냐? 그거 아니고. 인구 문제도요, 좀 정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뭐 더 가져갈 것도 없는 인구 문제는 특히나 기출 문제, 에서 담아진 그 원리 그대로 문제가 풀릴 거고, 계층은 뭐 A, B, C 찾기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상중하를 찾고, 그 다음 거기에 각각의 비율, 뭐 그 다음에 뭐 계층 구조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이제 나머지 개념 문제를 잘 보시면 문화 변동은 항상 그래요. 원래는 내재적 요인인가 외재적 요인인가, 여기서부터 갈래타기 하셔야 된다 그랬고, 자극전파랑 문화 융합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평가원처럼 아주 고급지게 설계한 문제를 여러분이 풀 때 그냥 깔아둔 함정에 낚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친구들도 뭐 개념을 다시 한번 뭐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다,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선생님 생각은 항상 이 문화변동 파트가 어려운 주제가 맞으니까, 아니 오죽했으면 이거를 약정공략 특강에서 1시간 넘게 시간을 배정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그러니까 항상 뭐뭐에 의한 뭐뭐, 이런 문화변동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 이거를 항상 적는 연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양적 연구 분석, 얘도 항상 약점이니까 약점 공략 특강에서 다뤄드렸던 문제 스타일, 근데 이게 세트 문제로 나온 거죠. 바로 이어지는 10번 문제가 자료, 수집 방법 해서 함께 묶어서 출제를 했었고요. 근데 사회문화에서는 세트 문제가 처음 출제되었죠. 근데 여러분 6월 모의평가 전에 우리 연구실에서 발간한 적자생존 모의고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린 세트 문제를 냈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적중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문화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왜 선생님 연구실에서는 세트 문제를 내는지를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정법에서는 이미 세트 문제를 냈었어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잠깐만, 사회문화라고 해서 세트 문제가 안 나올 건 아니다 해서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보고 학생들한테 물어봤던 그게 적생모에서의 그 문제 출제 특징이었고, 심지어는 여기 빈곤 문제 있죠. 이 빈곤 문제도 작년 한 해 동안 평가원이 출제를 안 했어. 자, 그럼에도 우리가 적생모 시즌 1에서 한 번은 연습을 해야 된다. 아니나 다를까 한 번 내봤거든요. 현장에서도 빈곤 문제를 뭐 이렇게 자주 안 풀어봤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냥 개념만 물어보는 건데도 틀려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우리 연구실에서 생각하는 중요도와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와 선생님 연구실에서 만드는 그 문제의 아이디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불타는 여름도 버텨야 되고 9월 모의평가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최종적으로는 수능 준비할 때 그냥 단순하게 개념 문제만 뭐 정리한다고 해서 개념 문제를 틀렸으니까 개념을 다시 보고 뭐 통계 문제 틀리면 뭐 통계는 원래 어려운 거니까 원래 어려운 거라서 그냥 그 원래 어려운 주제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전략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도 여러분은 30분이 아주 쫓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낚시형은 또 이것도 말씀드렸죠. 원래 이 낚시형은 어디서 자주 내냐면 문화의 속성에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많이 냈었습니다. 근데 문화 2의 태도에서 나온 거죠. 아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아니 뭐 이 낚시형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형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그 다음 기니디형은 항상 정답률 낮아요. 그래서 이것도 유형으로 좀 삼아 주시고요. 통계 문제는 그냥 한번 소개하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10번 문제에 주로 와 있던 계층 통계 문제가 이번에는 왜 10번에서 빠진 거냐? 9번, 10번 자리가 세트 문제다 보니까 셋째 장에 12번에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5번과 20번은 고정돼 있었던 복지, 인구. 그 다음 등급컷 보시면 이 등급컷은 예상치니까 뭐 나중에 실제로 성적 발표가 되었을 때 살짝 좀 다를 때 왜 등급컷이 안 맞냐라고 타박하지 마시고요. 대충 이제 시험 끝난 이후에 분위기가 이렇다. 이런 정도죠. 표준 점수 보시면 이제 슬슬 뭔가 좀 쫄리죠, 여러분. 만점을 받아도 표준 점수가 67.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게 아마도 사탐런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 시험지가 어려운 시험지냐라고 하면 크게 어려운 시험지는 아닙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15번도 더 어렵게 낼 수 있고요. 20번 문제도 훨씬 더 어렵게 낼 수 있고요. 12번의 계층 문제도 훨씬 더 어렵게 낼 수 있고요. 낚시형, 반전형 문제도 얼마든지 더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독해 문제가 막 함정이 엄청 막 정교하게 들어가 있는 문제는 그 전에 평가원이 출제했던 그런 문제에 비교하면 별로 안 그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평가원이 슬쩍 분위기를 보려고 이 정도 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뭐 평이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 영상을 촬영한 이 시점까지 평가원의 오답 이의 제기, 사회문화에 관련해서 오답 이의 제기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과목은 있습니까? 선생님이 강의하는 정법도 아직은 오답 이의 제기 없고요. 그 얘기는 문제를 깔끔하게 냈다는 얘기죠. 세계사 하나 봤습니다. 아니 여러분 또 세계사 혹시 세계사랑 사회문화 선택한 친구들이 왜? 세계사 뭐? 그러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원래 오답 이의 제기 게시판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자주 이제 들여다보는데 세계사 하나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총평 그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의 시험을 우리는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지 않는다. 처음으로 세트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9번, 10번에 자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9월과 수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연구실에선 미리 세트 문제를 냈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세트 문제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아직 많습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사회 집단과 뭐 지위와 역할과 뭐 그 다음에 또 뭐 사회화 이런 것들을 묶어서 두 문제를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관료제, 탈관료제까지 넣어가지고 두 문제인데 들어가 있는 개념들을 마구마구 늘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는 계속 내볼 테니까 뭐 이어질 나중에 발간될 적생모 시즌 2, 3, 4 기대해 주시고요. 이런 게 중요하죠. 자주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 안 나온 주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뭐 대중문화의 기능 이것도 1년 내내 냈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에는 이게 따로 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이거를 별도로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안 나왔구나. 근데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는 자주 나오는 건데 이번 시험에 안 나왔으니 얘는 9월과 수능에서 우린 이걸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가 그렇게 어렵거나 뭐 힘든 주제는 아니지만 이번 시험에 안 나왔다. 그 다음 정보사회 특징 얘도 안 나왔거든요. 아니면 뭐 세계화 이런 것도 한 번 나온 적 있는데 이번 시험에는 안 나왔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해드리고 오히려 4번에서 개수세기형 딱히 우리가 원래 그 각오하고 있는 개수세기형만큼의 빡센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퍼즐형 그렇죠. 작년 수능에 나왔던
그 눈여겨봐야 될 그 퍼즐형 문제가 이번 시험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은 뭐 구분 여부형 등등, 혹은 독해형 뭐 이런 거 있죠. 독해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읽고 푸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뭔가를 뒤집어서 읽도록 설계된 문항이 보이지 않으니 얘도 신경을 써보자.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따로 신경 쓴다기보다는 선생님 연구실에서 만든 뭐 퍼즐 게임, 이런 뭐 강좌, 그게 약정 공략 특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 보시면 아, 도대체 이런 형태 유형에 내가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정답률만 보지 마시고 선지 구성이나 이 선지 구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면 선지에서 좀 신선한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는 연습도 의미가 있겠다. 그 다음 사탐론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은데 뭐 이 총평에서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탐론의 가장 많은 과목은 뭐니 뭐니 해도 사회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선택자 수가 아주 많이 늘죠. 그 안에서 평가원은 줄 세우기,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면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은 꽤나 어려운 시험지가 분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탐런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탐런으로 인한 이 사회문화 시험지에서의 변별력 어떻게 될 것인가. 훨씬 더 어려워짐에도 많이 맞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특히나 9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를 좀 힘있게 냈는데, 힘을 줘서 냈는데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맞히면 평가 오는 수능날 뭔가에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자,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각 주제별로 혹은 단원별로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험 끝났다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건 뭐 어떤 선생님이든 다 말씀을 하실 겁니다.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 강사다 보니까 아니 뭐 시험 끝난 다음에 잘 봤다고 해서 막 뭐 자만에 빠지거나 이런 친구들은 별로 없겠지만 그냥 높아심에서 말씀드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번 시험에서 약간 좀 아쉬운 성적을 받은 친구들은 그냥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하시고요. 빨리 이 시험지를 분석을 해서 뭐 투파보기 강의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 나갈 것인가의 계획을 세워오시면 좋겠고, 항상 우리는 시험이 쉽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려운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비라고 하는 건 준비하는 거니까 내가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렇게 풀겠다는 계획, 그 다음에 또 앞으로의 시험에서 여기 나와 있지만 전략적으로 시험지를 운영하는 방식도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라고 한다면 뭐 선생님 연구실에서 매달 원래고사 치르죠. 그리고 적자생존 모의고사도 꾸준히 발간하지 않겠습니까? 실전 모의고사 훈련도 해 주셔야만, 그냥 한 문제씩 풀면 분명히 풀려요. 근데 이게 시험지에 20문제가 모아져 있고 30분 동안 풀라고 하니까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부족 때문에 몇 문제를 포기할 게 아니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시험지를 운영하면서 3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풀이 방법 또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은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5번은 일단 완강을 먼저 하자. 이제 사탐런이 또 많아지기 시작하면 개념 아직 못 끝낸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우선적으로 개념 먼저 끝내셔야 되고요. 이게 선거 게임 아니고 통계 게임, 아니면 퍼즐 게임, 이런 재미진 게임들이 있습니다. 통계 게임은 통계 문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고, 퍼즐 게임은 특수 유형,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일단 개념 먼저 끝내시고, 이제 개념이 끝난 친구들은 고민해 보세요. 통계 게임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선생님 같으면 통계 게임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전반적인 뭐 실전 훈련 하기 전에 퍼즐 게임을 통해서 어려운 유형 혹은 특수 유형들을 대비를 하지 않을까. 그 다음 이번 시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스킬러, FM,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필요한 독해력. 여러분이 독해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글을 읽어 나가는 능력 정도가 아니고요. 표시해 나가는 능력도 있어요.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읽을 때 필요한 정보들을 표시하거나 밖에 꺼내서 적는 연습, 그러니까 국어 공부하듯이 이게 필요하다. 틀리거나 애매했던 문제들은 해설을 직접 써보는 것 정말 정말 강추합니다. 원래 선생님은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여러분이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나 이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평가원이 계속 내.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우니까 계속 뒤로 미룹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좀 더 공격적으로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은 미리 그냥 부딪혀보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막상 부딪혀보잖아요. 별거 없는데?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여름에 옵티마, 엔제로 우리가 수업을 또 진행할 건데, 이전에 약정공략 특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주제들은요 전부 다 약정공략 특강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복지, 인구, 문화변동, 양적연구. 선생님 문화 이해 태도 안 해주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퍼즐 게임에서 낚시형. 빈곤 문제도 뭐 퍼즐형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빈곤 문제에도 정리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특수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계, 뭐 아니면 개념적으로 원래 어려워했던 그런 주제들은 다 약정문학의 특강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느낌도 들 거예요. 6월 모의평가 전에 약정문학 특강을 안 들었던 친구들은 6월 모의평가 이후에 한번 들어보시면 비록 6월 모의평가 전에 완강된 강의지만 내가 이 약공특을 듣고 6월 모의평가를 치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지 않을까. 뭐 그만큼 열심히 만든 강의니까 도움 많이 받으시고. 개념 히모리는요 10강에 끝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꼭 들어라 라기보다는 한 바퀴 빨리 개념을 요약하고 싶은 친구들 혹은 개념 완성을 선생님과 같이 하지 않았던 친구들 중에 잠깐만 이제 엔제 새로운 문제를 풀어볼까 하기 전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대로 한 번은 정리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휘모리 강의 활용해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 가글 특강에서는 항상 뭐 수험생들 입장에서 계속 질문 많은 것들을 선생님이 계속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는 강의로서 준비하는 거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도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뭐 자극점파와 뭐 문화융합의 차이점이 뭐냐 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자주 어려운 부분들을 틀렸을 때 그냥 내가 해당되는 강의를 듣겠다 이것도 좋지만 자주 질문하는 것들에 그게 들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자주 들어두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한 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점점 여러분도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6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총평해봤고요. 이제 토파보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1번부터 20번까지 차근차근 또 많이 틀리는 문제, 정답률 낮은 문제 중심으로 설명해 드린 것 동시에 시험지 운영 전략까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토파보기에서 큰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우리 적자들을 응원합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